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에 일시적으로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2년 연속 1%대 저성장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특별기획 5인 5색 고수들의 4분기 세계 경제 전망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한국 경기 침체가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4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흐를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홍사운의 경제쇼 특별기획 고수들의 2023 4분기 세계 경제 전망. 오늘은 4분기 세계 주가 전망 서강대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5인 5색 고수들의 4분기 세계 경제 전망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골드만삭스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IB들이죠. 여기서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이다. 내년엔 좀 좋을 것으로 다들 기대했는데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IB들 평균이 올해 1.1이고 내년 1.9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속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속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노무라 때문에 그래요. 노무라는 마이너스로 했죠? 노무라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0.2%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아니면 올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1.5%. 그러니까 노무라 때문에 올해 평균도 낮아지고 내년 평균도 노무라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노무라는 왜 일부러 감정을 실었나? 왜? 노무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미국 경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0.2% 성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든 이게 노무라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1.9% 평균이 나오는데요. 노무라를 제외하면은 2%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무라 때문에 평균을 확 깎아 먹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거는 맞습니다. 잠재 성장이라는 건 노동 자원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제가 추정하더라도 지금 2% 안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이제 2%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는 순수한 성장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수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의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로 정의되는데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지금 2% 안팎 나오거든요. 이게 1980년대 우리 잠재 성장이 10%였어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면서 좀 2%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주로 노동이 감소했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보통 15세에서 64세 인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구가 노동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늘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성이 증가해야 됩니다. 생산성이.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야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워낙 크고요. 지금 그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제가 장기 추정해 보면은 2030년 가면은 1.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2030년 이후로 좀 먼 미래지만은
우리 0%대 진입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낮아지는데 인구 감소도 있지만은 예,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가망성이 없다 이거죠. 예, 예. 그럼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는 어떤 산업적인 구조 개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산업 구조 개혁도 해야 아, 되고요. 예. 이제 생산성이 낮은 산업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대로 좀 대체가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예. 뭐 일하는 시간은 주어졌지만은 그 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노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 같은 노동 시간에 예. 업무 성과를 더 성과가- 높여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성과가 더 높아져야 된다. 예, 그게 바로 구조 개혁이고 혁신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 그거 외에도 또 잠재 성장률을 그럼 올리려면은 당연히 그런 구조 개혁은 이제 아까 그래서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있고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좀 필요한가요? 우리 젊은 분들이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요. 예. 애플 같은 회사를 한번 만들면 되죠. 애플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인데요. 예. 우리 GDP가 1조 7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애플 하나가 훨씬 더 높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창의적 아이디어 만들어 가지고 예. 애플 같은 회사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GDP 금방 늘어나 버리죠. 예. 예.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창조 경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었는데 예.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예. 창조 경제 많이 들었었는데 예. 과거 정부에서 예, 저 박근혜 정부 때 그 창조 경제를 그 내세웠었죠. 그럼 그때부터 어쨌든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말했던 그 창조 경제가 지금 그런 교수님 말한 그 창조 경제 제가 그때는 사실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제였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때는 10.3, 전두환 정부 때도 10%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에서 9%,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IMF 경제기 맞으면서 구조조정 5%로 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7.4.7% 성장 냈었는데 3.3. 예, 박근혜 전 대통령 4.74 냈었죠. 4% 성장 냈었는데 3.0. 지난 문재인 정부 2.4%. 그런데 이번 정부 제가 5년 해보니까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KDI 같은 한국개발연구 같은 데서 뭐 전망하는데 2.0이거든요. 예. 계속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은 예. 그리고 안정되면은 자연히 성장률이 그야말로 옛날처럼 두 자릿수만 이렇게 6%, 7%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아질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너무 빨리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그래서 빨리 우리가 되는구나. 1960년에서 1990년대까지는요. 예. 거의 우리 경제가 연평균 10%나 성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시아 그때 사령이라는 예. 이야기가 그렇지. 나왔고요. 예. 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는지 예. 정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90년대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요. 음. 이제 왜 이렇게 성장률이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 그게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가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돼서 좀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결론은 아직도 뭐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예, 그냥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데 주로 그 노동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가 예,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모방 경제, 우리가 정말 그 모방을 예. 빨리 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모방을 해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예. 지금은 다양한 그 특허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면 10년, 20년은 우리가 그걸 사용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어떤 그 자산, 예,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하고도 이 성장률하고 자산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서로? 예. 주가나 지가 같은 게 장기적으로 방향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도 같이 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나 아파트 가격은 명목 가격이죠. 예. 예, 그래서 명목 GDP하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2000년에서 2022년까지 23년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5.8%였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는 예. 연평균 6.9% 상승했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한 5.5% 상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명목 성장률과 전국 평균입니다. 물론 예. 차별화는 됐습니다. 예. 뭐 명목 GDP보다 조금 덜 성장했는데요. 코스피는 한 명목 GDP 성장률보다 1% 포인트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이 2%고요. 명목은 물가가 1.7% 정도 상승하게 돼 나와 있거든요. 명목은 3.7%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이것보다 1% 포인트 정도 높은 뭐 4 내지 5%.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이제 예. 뭐 4 내지 5% 매년 오르면은 잘 올랐다. 적당하게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금리는 어떻습니까? 성장률하고 금리도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거는 명목금리라고 그러는데 명목금리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요.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금리도 그만큼 낮아지죠. 예, 그런데 최근 작년, 재작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예. 뭐 경제 성장은 떨어졌는데 왜 금리가 올랐느냐?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 6월에는 우리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6%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물가가 지금 2%대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금리가 높으면은 사실 금리하고 주가를 많이들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딱 이렇게 뭐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요즘 보면은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술주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 내려간다 하는데 이게 딱 일치는 그 어느 정도 말씀 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돼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계가 소비 늘리고 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니까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오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주가를 결정하는 금리도 있지만은 기업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도 오르지만은 기업 수익이 증가하니까 금리 올라도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에 따라 뭐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경제학 교과서하고 전혀 다른 경우죠. 일본이 90년에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요. 주가도 계속 떨어졌고 금리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랬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주가도 같이 떨어지느냐? 그는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수익인데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경기가 나빠져 기업 수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20년 이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그 좋아진 거고 상대적이 아니고 굉장히 좋아졌죠 일본은 사실. 일본 많이 좋아졌죠. 이따가 좀 일본 주시장 좀 전망도 좀 하겠지만은 일단 우리부터 따지면은 4분기 이제 그 주식시장 좀 어떤 특징을 보일지 앞으로 4분기에는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뭐 주가를 전망하면서 주가를 어떻게 잘 전망하겠습니까만은 뭐 5월까지는 참고로만 할 뿐이죠. 5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6월, 8월 달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2,660까지 갔다가 지금 2,5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8월까지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지금 가대평가됐어요. 미국 주가가. 그래서 미국 주가가 앞으로 한두 달은 더 많이 떨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말하기 참 힘듭니다만은 제가 8월까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미국 주가 때문에 한 1, 2개월 더 우리 주가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그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사람이 투자자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인데 영화 그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었다면서요, 이분이?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지금 2조 원 넘게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한참 거품이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엄청 손해 보고 있어요. 어, 미국 주가가 오히려 올라 예, 버렸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저는 9월, 10월 가면은 예.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예. 이런 기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의 그 배당 수익률이 1.6%거든요. 예. S&P 500 기준으로 장기 평균이 4.3입니다. 음. 그럼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가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의 배당금이 들어가는데요. 주가가 분모에 있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4.3%고 예. 뭐 2년짜리 5.4%, 뭐 5%, 3개월짜리도 5.4%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주식을 사겠습니까? 아마 국채를 음. 사게 될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미국 주가 가대평가됐고 앞으로 미국 사람들이 좀 채권을 사면서요. 예. 주가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9월, 10월 가면은 돈 벌었다. 예.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국내도 보면은 요즘 그 반도체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기대를 이제 반도체 경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기대를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예. 걸고 있고 그런데 반도체가 물론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은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그 쉽게 그러니까 그 상승기로 잘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 예, 좀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요 예.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도체 경기에 선행하는 게 선행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지난 2월에 저점을 치고 예. 7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는데 이게 4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월이.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이 반도체 경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 2021년 5월이 선행지수 OECD 것 우리 한국 선행지수 정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 거는 6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지고 예. 삼성전자 주가도 5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들이 선행지수들이 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추세 상승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뭐 제가 올 뭐 3, 4월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저점일 것입니다. 이런 전망을 해왔습니다만은 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행지수가 예, 그 작년 그러니까 그 이 피크였을 때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갔다고 했는데 예. 주가가 예, 작년에는 그게 그 추세도 맞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도 그게 계속 그렇게 일치했습니까? 항상 예, 거의 같은 선행지수가? 방향으로 움직여요. 아. 정점에서는 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음. 근데 저점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예. 조금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올 연초에가 5만 원대였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그 7만 원 넘었다가 다시 그 6만 원대, 예. 6만 6천 원대로 뛰어버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커서 그런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경기 관련주니까요. 사이클 산업이니까. 예, 사이클 산업이니까요. 아, 그러면 선행지수가 지금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서고 있으니까는 4분기에는 우리 주식시장도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좀 괜찮아질 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근거는 그거군요. 예. 요즘 보면은 그런데 그 빚내서 주식하는 그 신용거래라고 하잖아요. 이거 예. 규모가 지금 20조 원 넘어섰다고 하는데 예. 뭐 그래서 이게 B2라고 하잖아요. 예.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주로 B2에서 한 게 물론 젊은 사람들만 다 여기 한 건 아니지만 2차 전지가 워낙 예. 이거로도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워낙 주변에서 많이들 하니까는 예.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빚을 잔뜩 내서 투자한 거 아닌가라는 좀 분석이 좀 들거든요. 예. 아마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게 증권에서 돈 빌려 가지고 예. 주식 사는 건데요. 그게 연초에 한 16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최근에 그 20조 5천억으로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 2차 전지 일부 예. 뭐 종목들이 예. 최근에 많이 올라보다 보니까 예. 또 돈 내 가지고 또 돈 빌려 가지고 그렇게 예. 주식을 샀다. 이런 추론도 가능한데요. 예. 근데 아까 그 젊은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두 증권회사 예.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요. 예. 연령별로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익률 예. 연령별로 그런데. 물론 기간에 따라지만 대체로 제가 분석하는 기간에는요.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았었어요. 어. 그러면 왜 낮았는가? 이걸 분석해 봤을 때 20, 30대가 우선은 신용을 써 가지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요. 예.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축적된 금융 자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돈을 빨리 늘려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증권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하거든요. 음. 예, 그런데 그 신용 이자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뭐 3개월도 있고 뭐 9개월도 있는데 오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아.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2차 전지 뭐 일부 그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뭐 초기에 샀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또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아, 20, 30대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아. 그래서 제가 20, 30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예, 제발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소수 종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세요. 예. 예,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예.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을 수 있습니까? 그 명언인데. 명언이네.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래도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예를 들면은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꾸셔가지고 그래도 분산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저 20, 30대 수익률이 제가 분석하는 기간에 낮았었습니다. 이런데 그럴 것 같아요. 20, 30대는 어쨌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그야말로 물려받은 금수저가리라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예, 예. 없을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는 남들 2차 전지로다가 뭐 요즘 얼마 전에 또 뭐 초전도체까지 막 그래갖고 예, 그거 맞습니다. 큰 돈 벌었다고 하면은 예. 조급하고 혹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도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이 주식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고 일하면은 예. 그 300만 원 월급은 받거든요. 예. 그 월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주식에서 300만 원 벌기는 사실 저도 주식 투자 계속합니다만 그렇게 예.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하십시오. 월급 받으십시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뭐 쉽게 돈 버는 거라고 표현은 좀 뭐 쉽게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해서 그러니까 예. 자본으로 예.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예. 노동을 통해서. 예. 그런데 사실 그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에게 저도 그런 말 하면은 그 꼰대 소리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꼰대죠. 얼마 전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 때문에 한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주가 이제 막 그 연관주라고 해서 뭐 몇몇 주식들 막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진짜 이럴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쨌든 이런 걸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테마주. 예. 그 다음에 또 뭐 별별 테마주 막 이름도 예. 뭐 잘 적더라고 하여튼간에 예. 이런 테마주가 이렇게 확 그 열풍처럼 부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예, 제가 잘 아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가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근데 전도체? 예, 그게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약간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예, 근데 그게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예, 조금 수요가 늘어나면은 예, 그 상한가도 기록하는 거죠. 어, 예, 그런데 그런 주식 보면은 예.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에 금방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 보면은. 그럼 올해
그 9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2차 전지가 어쨌든 그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을 다 2차 전지가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워낙 뭐 그 덩치가 이제 커졌으니까 예. 올해 9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이 여전히 그러니까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주도할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20% 넘었는데요. 세계 평균은 아직 그 10% 약간 넘었더라고요. 아직 전기차 90%가 예, 예. 남아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성장 산업은 맞고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뭐 추세에서 벗어났죠. 예,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또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마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오를 때 예. 예, 그런 관련 주식이 뭐 저는 뭐 10월, 11월 가면서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주식이 다시 한번 또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어쨌든 지금 10%까지 이제 점유율을 시장에 파고들었긴 했지만은 뭐 또 그런 분석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10%에서 약간 지금 정체 상태거든요. 예, 지금 전기차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니냐. 예. 아직도 내연차에 대한 저도 사실 휘발유차 타고 다니거든요. 전기차는 그 관심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새가슴이라 그런가 불날까봐 좀 겁나더라고. 그래서 예. 굳이 뭐 전기차 타면은 일단 보조금도 받게 하더라도 너무 좀 비싸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기차가 10%이 쓰레 그 문턱을 예.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이게 좀 관건이란 그런 분석들은 좀 있긴 예.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예. 세계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2030년까지 예. 뭐 30% 정도를 전기차로 기업들한테 생산해라. 예.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예. 있죠. 예, 그런데 전기차가 아직은 뭐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제가 저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전기차 타고 다니세요? 예. 예, 그런데 우선 그 어디 좀 멀리 가면은 예. 이 충전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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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새 전기차들이 한번 충전해 보면은 제 차 같은 경우는 한 600km 정도는 예. 달리더라고요. 그럼 뭐 걱정 없지 예. 뭐.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소리도 조용하고 예. 그 저 기후 변화에도 좀 지구를 살린다는 지구를 느낌도 살린다는 들고. 의미. 예. 아니 그냥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전기차 예전에 한번 그 친구 차 한번 타본 적은 있는데 제가 운전해 본 적은 없고 예.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휘발유차에 비해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그럴까? 예. 그 굉장히 부드럽고요. 예. 물론 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 소리 적고. 예. 그리고 현재까지는 비용이 그 저 휘발유 넣으려면은 예.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근데 이 휘발유 가격에서 제 경우는 한 30% 정도 그렇게 저 비용이 좀 절약이 되더라고요. 30% 정도는 절약되더라. 예, 예. 그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앞으로 4분기에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떤 종목을 좀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저는 말씀드린 거 전기차 이번 조정 국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스럽고요. 결국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지수가 OECD 한국이 2월이 저점이 있고 우리 통계청은 4월이 저점이었다. 예. 이게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예. 내년에 그 처음에 2% 성장도 어렵다 이런 거 아이비들 평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 정도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경기 회복될 때 경기 관련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경기 관련된 주식.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까? 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뭐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지만은 뭐 지금 재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서 반도체 수출이 지금 크게 감소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감소했는데요. 중국으로 수출이 아마 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도체 이런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경기 회복에 가장 민감하다는 이유는
모든 산업에 모든 제품에 거의 다 반도체는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아, 뭐 모든 걸 만들어내려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가 경기 회복에 가장 민감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같습니다. 아, 방향이. 예. 이번에도 같을지 한번 그거 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지 않으면 제가 좀 다르면은 김 교수님께 좀 따져 묻는 걸로 하고 예, 4분기에 중국으로 해서 그 수출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그 중국 경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떤 근거로 보시는 겁니까? 우선 저 기저 효과가 있고요. 아,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중국으로 좀 네. 감소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미국은 저축률이 낮아졌지만 중국은 저축률이 높아졌거든요. 예, 중국 사람들이 좀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 상품도 좀 수입해 갔지만 자기들이 생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음, 우리 반도체 수출 중 39%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중국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반도체가 어. 중국으로 수출이 좀 되면서 예, 수출 증가율이 음.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뭐 어제 저 얼마 전에 저 기재부 장관도 9월부터는 어. 좀 무역 수지 다시 흑자날 것이다. 그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추경호 국회에서 장관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데 예, 제가 전망해 하더라도요. 예, 무역 수지 흑자 나오고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한 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는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기저 효과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수출이 감소였는데 예. 그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예, 기저 효과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도 이제 예, 크다 중국의 이거죠. 영향. 아, 예, 그런데 세계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미국은 그동안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 금리를 내린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린 거는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예. 미국 사람들한테 소비를 줄이라는 의미고요.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 거는 중국은 늘리라는. 소비를 좀 늘리라는 어. 겁니다. 예, 사실 그래야지 세계 지금 불균형이 해소돼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너무 많이 했고 중국 사람들은 생산만 너무 많이 그렇지.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세계 경제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줘야 됩니다. 음, 근데 그게 금리라는 게 그걸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최근에 중국 경제 뭐 부동산 문제 터지면서 예, 계속 중국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예.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중국 때문에 수출 증가한다. 어. 예, 저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예. 그 이제 금리를 좀 낮춘 효과가 4분기 가서 좀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돼야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 지금 5.5%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뭐 9월에 다시 결정하긴 하지만 더 올릴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이제 끝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금리가 이 정도면은 우리 기업이나 국내 증시가 이 정도 금리가 5.5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게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그리고 버틸 수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미국 금리 5.5%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예. 그래서 침체가 온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기업도 투자를 앞으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아마 4분기부터 저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은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 안 됐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죠. 우리 미국으로 수출은 증가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미 미국으로 수출이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미 수출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서서히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되면 기업 수익도 줄어들고 예,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최소한 미국 주가 한 1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소비도 더 위축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상품 수입 덜해 갈 거고 예.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아마 세계가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요. 예. 우리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 수출이 그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그 동안에 중국이 줄어들던 걸 미국이 좀 수출 늘어나서 좀 보완을 해줬다고 했는데 예. 미국도 줄고 유럽으로도 줄고 아세안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예, 그럼 바랄 건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으로 이제 늘어나고요. 예. 아마 아세안 지역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세안 지역도 특히 저 인도가 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은 기저 효과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예. 인도나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좀 이럴 나라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 계속 그 6 내지 7%이 정도는 성장하거든요. 인구가 젊어서 소비를 예, 아무래도 소비를 예, 공격적으로 많이 하니까. 예. 아. 그래서 올해는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줄어들었지만요. 예.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 많이 늘어났다가 비중 축소되고 미국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리 수출 비중이 늘어난 나라가 아세안 지역이에요. 2020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였는데요. 예. 작년에 18%로 미국 16%보다 아세안 비중이 더 높아졌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보니까 아세안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 같은데 뭐 오래전에 뭐 몇 년 전에 가보면요 길거리에 일본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예. 예,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인도로 수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까 미국 증시는 그 4분기나 뭐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셨고 예. 일본이나 중국 증시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는 하여튼 지금 보면은 매우 좋습니다. 예. 그런데 4분기에도 계속 이렇게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거냐? 지금이라도 그럼 일본 증시에 일본 주식 투자에 그럼 그 가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사시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올랐나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모든 날의 그 명목 GDP하고 주가 관계를 보는데 예. 일본 명목 GDP 디플레 탈피하면서 오르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일본 주가도 거기서 2로 너무 벗어나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을 보일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조정 시기에 제가 뭐 한 10월까지도 미국 주가 조정 보일 것이다. 미국 주식을 사야 되냐, 우리가 일본 주식을 사야 되느냐. 예. 예, 그거는 저는 일본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세계 그 주식 보면요, 예. 미국 주식의 61%, 예. 일본의 3.0, 중국의 2.6%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거의 주식 미국 비중이 주식을 예, 알죠. 미국 비중이 예.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요. 예. 아마 지금 엔화 가치가 국제 결제은행에서 뭐 평가해 보면 한 35% 정도 저평가됐거든요. 예. 시간이 가면은 엔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미국보다는 일본 주식을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낙관적으로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럼 중국 주식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 일본부터 끝내고 가시죠. 예,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출도 좋고 주식 시장도 그래서 따라서 덩달아서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지만은 일본 경제가 사실 굉장히 뭔가 그 일본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지금의 그 좋은 게 예. 계속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석들도 좀 있잖아요. 예. 이런 일본- 부분이 그 갑자기 그야말로 일본이 지금 좋다가 갑자기 좀 그 떨어지거나 고꾸라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저는 이번 세계 그 인플레 예. 시대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 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물가가 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소비를 미루니까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고 가계 소득 줄어들고 이 디플레이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예. 그리고 일본 가계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예. 가격은 튼튼합니다. 예. 예. 일본 가계 금융 자산이 예. 부채에 비해서 5.5배 많아요. 예. 우리 2.1배예요. 음. 우리보다 일본 가계가 훨씬 더 튼튼합니다. 일본이 과거 그 거품이 한번 꺼지면서 예.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이거 내가 함부로 돈 부동산 같은데 잘못 샀다가는 이거 예. 괜히 큰일 난다. 예. 그냥 꽁꽁 이제 그 안방 장롱 속에 넣고 있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예. 해요.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일본의 그 GDP 디플레이터가 예. 느리지만은 안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예. 일본 사람들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스스로 힘이 붙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을 그렇죠. 엄청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어부지리. 예, 80년대 초 중반까지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예.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일본을 치기 시작한 거죠.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해 가지고 일본 망가뜨려 놓고요. 예, 그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때 일본이 그 디램 시장 점유율이 지금 우리가 한 70% 약간 넘는데 80%를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미국이 거시경제로 플라자를 통해서 치고 미시적으로 반도체를 치니까 일본이 굉장히 어려졌고 예. 그 어려진 때 우리는 좋아졌었거든요. 어부지리 그때는 우리가 어부지리였죠. 어부지리였죠. 아, 근데 요새 미국이 일본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중국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예. 한미일이 우리 똘똘 뭉치자는데 예. 일본이 아무래도 여기서 큰 기준이 되도록 하자라는 예. 게 아마 미국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쨌든 그 반도체 산업이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예. 일본이 가장 지금은 어부지리를 많이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 일본 경제가 그 장기 디플레이에서는 완전히 그 서서히 탈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디플레이에서는 최소한 탈피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뭐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비중 61% 너무 높고 예. 3% 일본 주식 비중은 낮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50%뭐 이하로 줄이고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일본 주식을 사든지 독일 주식을 사든지 독일? 예. 독일은 약간 뜬금없는데. 예, 독일은 지금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 중국 주가는 지금 올해 제일 부진해요. 예. 예. 예전에 중국 주식 그 가능성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예, 그런데 예, 그런 점에서 그 투자자분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니 있고요. 이거는 경제 방송은 다른 채널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 그 KBS 이 경제쇼 같은 경우에는 공영 채널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 견해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참고만 하는 예, 거지. 참고만 하는 저희 방송 듣는다고 해서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저희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예. 이건 그냥 철저하게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중국 주가가 올해 지금 제일 부진한데요. 예. 부진한 만큼 떨어질 때 앞으로 제가 미국 주가 10월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를 때는 이제 더 많이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중국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구조정하고 이제 4 내지 5% 이런 거 질적 안정 성장 국면에 정착하게 될 텐데요. 예. 이럴 때는 실물 부분보다는 금융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지금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중기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특히 JP 모건 같은 데는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이 저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 알파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이제 점진적으로 개방하니까. 금융 산업은 다 개방해 버렸거든요. 예. 이제 금융시장 개방하는 게 남아 있어요. 사실 전 미중 패권 전쟁에 저는 번질 중간 전쟁점은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해 가지고 한 6조 2천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요. 그거를 저는 금융에서 미국이 찾아오자는 게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계속 개방하라는 거죠. 금융은 미국이 자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중국도 금리 자유하고 예. 외환 시장을
서서히가 자유화할 것이다. 예. 지금 뭐 당장은 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리고- 그 자유화하면은 예. 중국의 주식 시장은 그럼 더 이렇게 좀 그 성장할 가능성이 그렇죠. 아무래도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들이 들어갈 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요. 예. 우리 무역 수지 흑자 중 약 90%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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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 상품 수출하고 돈 벌기는 갈수록 힘들어져요. 예. 그 돈 가지고 중국 금융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돈 벌 때가 서서히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으로서의 중국은 이제 장점이 거의 없고 예, 금융 시장으로서의 예. 그 장점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사가지고 예. 배당 받고 미국 국채 사가지고 예. 그 이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중국 가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사실 미국이나 이쪽들이 훨씬 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 진짜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서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선수들하고 겨뤄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일부 금융회사를 중국 진출해가지고 엄청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 뒤로 공부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뒤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했으면은 예.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요새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물론 제조업으로서 거기서 그 어떤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는 아직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중국이 남아 있는 그 금융시장 예. 이 개방함으로 인해서 예. 금융을 통한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국부를 예. 창출할 수 있는 예. 그 점을 좀 노리고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그러면은 4분기 이후에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증시 좌우할 그룹 좌지우지할 좀 큰 변수가 좀 어떤 게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문제고요. 중국 사실 경제 문제. 예, 그리고 기승전 중국이네. 예, 그리고 저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저는 4분기 침체에 빠지라고 그러면서 미국 주가 한번 급락할 수 있다. 예. 이게 단기적으로 한 2달 사이에 우리가 지켜볼 문제고요. 예. 그런데 조금 지금은 멀리 내다볼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지수가 전 세계 선행지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내년은 어떻든 경기가 올해보다 좋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특히 우리 수출이 제가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지 수출 지표를 우리가 10일, 20일 단위로도 발표하거든요. 예, 지금 요즘 10일마다 다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수출입 동향을 쭉 살펴보면서 지역별로 미국으로 되는가 이제 중국으로 되는가 그 중국 비중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참 제가 그 부분을 하나 좀 물어본다. 일본 요즘 그래서 일본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서학개미에서 좀 뭐 일학개미라고도 하는데 일본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지나치게 또 몰빵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뭐 꼭 일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일부 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좀 분산 투자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해외 투자할 때는 환율을 고려해야 되죠. 환율. 그래서 뭐 엔화 가치, 원화 가치 이게 어느 게 지금 엔이 훨씬 더 지금 가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지금 N1 환율이 지금보다는 좀 오를 수가 있어요. 장기 평균으로 보면 거의 1대10 유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1대9까지 좀 갔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일본 주식은 어느 정도 투자해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대평가됐다. 아까 명목 GDP에 비해서 조만간 일본 주가도 조정을 보일 텐데 이 시기에 미국보다는 일본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